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반가워요. 꾸준히 들러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새롭게 이렇게 우연찮게 제 영상,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저를 만나보게 되시는 분들께 또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좀 짧게 가보고 싶은데, 얼마나 짧게 영상이 만들어질지는 또 가봐야 알 것 같고요. 이런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호주 영주권 도대체 무슨 장점이 있냐? 그게 도대체 뭐길래 못 받아서 안달인가?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호주 영주권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뭐 호주 거기 왜 가서 사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우리가 뭐 과장하거나 확대하거나 뭐 해야 될 필요는 없고, 다만 호주라고 하는 곳에 와서 살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외국으로의 이민을 계획하고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서 호주를 그 목적지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이민 선호 국가 랭킹에서 뭐 1, 2, 3, 4 등 안에 호주는 계속해서 들어가 왔었죠, 그죠? Australian Permanent Residency Visas Benefits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에도 뭐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과거 블로그 시절만 하더라도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실제로 주로 영문 자료이긴 하지만 이렇게 올라왔었고, 한국어로 된, 한글로 된, 우리말로 된 호주 영주권에 대한 어떤 베네핏을 설명하고 있는 자료들도 꽤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봤었죠. 영문 클립을 한번 봤더니 이제 여기 이제 자료를 놓고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10가지 benefits 해서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것들을 한번 그냥 읽어만 볼게요. Right to live, study or work in Australia. 호주에서 살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뭐 이해됩니다. 이게 1번으로 올라와 있었고, 2번 live, study and work in New Zealand indefinitely. 그러니까 호주 영주권이 있으면 뉴질랜드에도 가서 살고 공부하고 일을 하는데 제한 없이 뭐 영원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매번 들어갈 때마다 뉴질랜드 비자가 그랜트 되는 형태입니다. 네. 세 번째로 government subsidized tuition fees for higher studies. 그러니까 대학부터 또는 뭐 vocational education이라고 할 수 있는 테이프 같은 것도 포함을 하는데, higher studies 뭐 학사, 이후 석사, 박사까지 가는 과정 중에서 학비가 정부가 펀딩을 해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영주권자 자격을 가져야 그런 펀딩 혜택을 볼 수 있다. 뭐 맞는 말이에요. 음. 그거 외에도 이제 영주권자에게는 해당이 안 되지만 시민권자에게는 fee help라고 해서 higher education loan program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영주권자에게도 HECS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론이 제공이 되었으나 요즘은 바뀌었어요. 영주권자에게만, 시민권자에게만 이러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네 번째로 free healthcare service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메디케어라고 하는 국가 운영 의료보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미스리딩이에요. Free Healthcare Services라고 하는데 공립병원에서 아웃페이션트가 아니고 실제로 어드미티드 되어 있는 입원된 환자의 경우에는 사실 돈을 안 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반 메디컬 클리닉이나 이런 데서는 메디케어 카드가 있더라도 벌크 빌링이 되는 곳이 아니면 본인 부담, 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돈들이 분명히 의료비 쪽으로 있기 때문에 100% 여기에 의존해서 호주 가면 의료비가 안 든다더라. 그래서 뭐 좋지 않겠느냐. 뭐 중병이 있을 경우에는 호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잘못된 내용입니다. 일단 공립병원에서 대기 줄도 굉장히 큐가 굉장히 길고요. 중병이 아닌 이상 꽤 오래 대기를 해야 됩니다.
순번제이고. 다섯 번째, Free Education for Childre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올려놓은 글이나 영상을 지금 써머리 해놓은 거예요. 제가 호주 영주권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호주 와라라고 지금 뭐 세일즈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 어, 왜 잘못됐냐 하면 일단 차일드 케어라고 하는 영유아들을 보내게 되는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차일드 케어 베네핏이나 차일드 케어 리베이트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보호료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연말 정산을 하게 됐을 경우에 이제 리펀드를 받는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그렇다고 프리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아니라 학교를 보냈을 때도 공립을 보냈다고 뭐 무조건 무료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이제 기성회비 쪽으로 내야 되는 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교복부터 시작해서 뭐 비용이 전혀 안 든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만 하더라도 한국은 뭐 공립학교 보내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뭐 이렇게 부담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돌팔이들이 그냥 세일즈하는 그냥 뭐 그런 내용으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6번 Freedom to Travel. 예. 호주 바깥으로 여행을 가는데 막는 사람 없고 호주로 다시 들어오는데 이민성이 감나라 대추나라 하지 않죠. 예. 왜냐면 영주권 자체가 Return Facility가 있기 때문에 나갔다 들어오고 하는데 제약이 없고 그런데 임시 비자자는 뭐 제약이 있습니까? 예, 자기 비자가 적절하게 리턴 퍼실리티가 있다면 왔다 갔다 하는데 무리 없거든요. 심지어 뭐 관광 비자를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나갔다가 볼일 보고 들어오는데 뭐 100% 문제 있으란 법은 없으니까요. 그죠? 7번 Social Security Benefits 즉 이제 사회보장 제도로서 주어지는 혜택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유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 이제 Family Tax Benefit이라고 해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렌트를 살아야 될 경우에 렌트 조건에 따라서 렌트 어시스턴스라고 해서 보조되는 금액도 있고요. 모두가 있는 게 아니라 자녀가 있는 부양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렌트를 사게 될 경우 일반 미혼 독신 남녀가 영주권이 있더라도 렌트 어시스턴스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소셜 시큐리티 베네피스가 있어요. 이건 확실합니다. 네. 왜? 엄청난 세율로 재원을 끌어모으지 않습니까? 끌어모아서 부의 균등 배분이랄까? 이런 철학을 가지고 주어지는 겁니다. 뭐 이 공산국가도 아닌데 뺏어서 뭐 나눠주고라는 개념보다는 국가로서 걷어들인 돈을 제대로 된 좀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죠. 예. 이 나라 공산국가 아닙니다. 예. 이만큼 민주화되기도 굉장히 어려운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 여덟 번째로 Sponsor Family Members for PR이라고 해서 가족들을 영주권을 위해서 스폰서를 쏠 수 있는 자격이 영주권자부터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 가족이라고 해서 내가 영주권이 있다고 해서 내 가족을 무조건 뭐 밀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에 맞는 경우에 국한하여 이런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국제 결혼을 했을 경우에 배우자를 당연히 귀화를 시키거나 하는데 뭐 무리가 따를 리가 없잖아요. 그죠? 뭐 똑같아요. 그것도 호주 영주권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 뭐 결혼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배우자를 스폰서 서서 배우자 비자로 영주권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을 터줄 수 있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을 뜻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온다거나 아니면 자녀 가족을 데리고 온다거나 뭐 이런 내용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홉 번째로 Apply for Australian Citizenship이라고 해서 호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기 위한 가장 기본 요건이 사실은 호주 영주권을 가진 지 적어도 1년이 지나야 됩니다. 직전 5년 중 4년 이상을 호주에 살았어야 되고 그 중에 12개월 이상이 반드시 영주권
갖고 있었어야 되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고 나서 무조건 1년은 지나야 되는데 그 전에 호주에서도 상당 기간 동안 체류를 했었어야 된다. 임시 비자 형태로 불법 체류를 했었으면 안 되고요. 불법 체류를 했다면 불법 체류가 풀린 날로부터 재카운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 기간은 합산해서 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10번째로는 Australian born children, 그러니까 영주권자의 자녀가 호주에서 태어날 경우에는 자동으로 호주 시민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건 내가 싫다고 해도 그냥 법으로 by operational power로 그냥 주어지는 권리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의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뭐 모르겠어요. 예. 시민권을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 뭐 애가 낳았다고 해서 그냥 자동으로 받는 건데 뭐 반드시 주고라는 법은 없겠죠, 그죠? 예. 뭐 대충 이런 10가지 내용들이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주로 영문으로 된 유튜브나 블로그 글들을 통해서 야 호주 영주권자가 되면 이마만큼의 어떤 대단한 베네핏이 있어요. 그러니 호주 영주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른 오세요! 라고 광고를 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광고로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남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호주에 14년, 15년 동안 살고 있는 제 입장에서 과연 박창민 변호사, 네가 변호사 자격이 아니라 호주에 오래 살았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호주 영주권을 가졌을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진솔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볼 경우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를 고민한 적이 있죠. 그리고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 내용은 이번 영상이 아니라 다음 영상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지금 12분 넘어가고 있는데 네. 뭐 이렇게 또 꽁으로 하나 컨텐츠를 먹고 가네요. 남들이 올려놓은 거 정리한답시고 이렇게 정리 분석도 아니고 쭉 우리말로 그냥 번역한 수준으로 이렇게 하나를 거저 먹었는데 내일이 될지 하여간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죠. 집에 가서 퇴근하고 저녁 먹고 다시 하나 찍을지. 네. 일단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남들은 광고조로 이렇게 이야기 합디다. 호주 영주권을 받으면 아까와 같은 10가지 장점이 있다고. 예. 뭐가 장점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예. 영주권자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혜택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없지는 않지만 그걸 저렇게 10가지로 굳이 정리해서 세일즈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또 주절주절인데 여기서 끊을게요.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내용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